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한진이고요. 세 번째 강사 선생님께서는 이 내분비대사내과의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강윤지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미스 제주 출신이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출중한 미모를 또 가지고 계시고 오늘 하실 이야기는 임신 당뇨병 간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이런 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잘 되셨습니까? 네. 자, 인사하시고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대사내과 강윤지 간호사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강의는 이제 임신 당뇨병 간호와 연속 혈당 측정기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임신 당뇨병이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수 과다증이나 난산으로 인한 제왕 절개술이 증가할 수 있고 노로 감염, 임신 고혈압과 같은 이제 산과 합병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임신 시에 임신 당뇨병이 될 확률이 약 50% 이상 늘어난다고 하고요. 임신 당뇨병 산모는 출산하더라도 이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당뇨병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신 당뇨병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모체의 고혈당으로 인해서 4에서 4.5kg 정도 되는 거대아가 나올 수 있고 이 거대아는 이제 난산이나 출생 시 손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 시에 저혈당이 빠질 수 있고 이제 황달은 대부분의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임신 당뇨병 환자 산모들에게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황달이 나올 수 있고 이제 폐성숙 지연으로 인한 호흡 곤란 그리고 중요한 게 출생 후에 소화 비만이나 내당능 장애, 이형 당뇨병 발생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에 하는 관리인데요. 임신 중에 제일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혈당은 식사나 운동, 인슐린,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식후 혈당이 신생아 체중에 더욱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주로 관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혈당 관리 이제 범위로는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는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은 공복 혈당은 95 미만, 식후 1시간은 140 미만, 식후 2시간은 120 미만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슐린을 주사하시는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께서는 저혈당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혈당 범위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당 측정 빈도인데요. 이제 혈당은 하루 4번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이제 4번이라는 것은 공복과 각 식사 후에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산모분들은 식전에 3회를 추가해서 이제 하루 총 7번 측정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이 식사 시간 측정 시간 기준은 식사를 시작한 시간으로 기준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혈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로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측정하시고 나서 기록하실 때에는 혈당 수첩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날짜랑 시간 적으시고 측정값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혈당이 수치 외에 높게 나오거나 하시면은 식사 내용 같이 적어주시는데 식사 내용은 탄수화물 위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수첩에다가 적고 나서 이제 혈당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빨간 색깔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본인의 혈당을 언제 보통 높은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잘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관리이고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피하에 삽입된 센서를 통해서 세포 간질액의 포도당 수치를 측정해서 연속적인 혈당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혈당의 변동성과 패턴을 모니터링 가능하고 저혈당이나 고혈당 발생 시에 알람을 설정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당은 혈액으로 먼저 갔다가 세포 간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세포 간질액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가 혈당 측정보다는 5분에서 15분 정도 지연된 혈당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혈당 변동 추이를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지만 임신부에게 사용이 가능한 측정기로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2와 덱스컴 G7, 메드트로닉 가디언 4가 있는데 가격이랑 사용 기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2나 덱스컴 G7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 삽입 부위로는 피하 지방에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안 뒷부분이나 복부에 부착하고 있고요. 앉거나 누웠을 때 허리 밴드 등에 눌리지 않는 부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슐린을 투약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사 부위와는 가급적이면 먼 곳에 부착해 주시면 좋고 인슐린 계속 주사해서 지방층이 뭉쳐가지고 딱딱해진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인데요. 사용하시다가 떨어지면 이게 일회용이라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걸려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입을 때 안전벨트 같은 생활 속에 걸리거나 샤워하다가 수건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엑스레이나 CT, MRI 촬영 시에는 센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방수랑 수영은 가능하지만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탕이나 사우나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세 화살표라고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숫자 옆에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를 추세 화살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 또는 하강하는지 속도와 방향을 안내해줘서 혈당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고 저혈당과 고혈당을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저의 혈당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캡처해 봤는데요. 제가 오후 2시 좀 넘어서 마가레트랑 촉촉한 초코칩을 좀 먹었고요. 혈당이 상승하다가 확인해 봤더니 112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하락 중인 112였고 30분 정도 후에 궁금해서 혈당을 봤더니 71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이 추세 화살표 리브레에서 알려준 걸로는 이제 112에서 45도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 화살표였기 때문에 30분 후에 50 정도 떨어질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30분 정도 후에 40 정도 떨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의 추세 화살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완만한 혈당을 위한 식이요법인데요. 저희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그 중에서 식사요법으로는 먼저 골고루 먹으라고 설명해드리고 있고 임신부한테 필요한 열량을 하루 필요한 열량을 이제 다양한 영양소로 매 끼니 구성해서 분배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 대비해서 40에서 45%로 이제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침 시간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도록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탄수화물 권장량으로는 30에서 45g 이하로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빵으로 드실 거면은 이제 식빵 한 장 반에서 2장 미만, 밥으로 드실 거면은 3분의 2 공기 미만으로 이제 드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때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혈당이 급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간식은 식후 2~3시간 후에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공복은 다음 식사의 식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케톤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복을 길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간식을 소량 드셔가지고 밤 사이에 긴 공복 시간을 완화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간식 2시간 후에 먹고 점심 드시고 2시간 후에 간식 드시고 저녁 드시고 이제 자기 전에 간식 한 번 더 챙겨 드셔라 이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간식을 먹어야 되냐 해서 말씀드리면 총 탄수화물 10에서 15g 이내의 간식이 적절하고요. 이제 인터넷에 식품 교환표 이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하루 간식 총량을 과일군은 2교환 단위, 우유군 2교환 단위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는 우유 한 잔 정도 간식 드시고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는 좀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배고프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과일군 한 단위와 이제 견과류 같은 거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저녁 드시고 자기 전에 간식으로는 이제 우유 1교환 단위 하고
이제 배가 많이 고프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계란 하나나 단백질 한 조각, 그 닭가슴살 한 조각 이렇게 해서 단백질로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일 드실 때는 바나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보다는 단단하고 껍질이 있어가지고 오래 씹을 수 있는 과일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사과나 배, 토마토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드시면은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하루 견과량 그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간식 양이 적으면은 단백질로 추가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완만하게 만드는 혈당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드시면 좋겠고 채소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이제 주스나 즙 같은 이런 액상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공복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방이 많은 것보다는 살코기 같은 이런 식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식사에 따른 혈당 변화 예시이고요. 이제 식전 혈당이 정상 범위였고 식후 한두 시간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식후 4-5시간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런 식사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비빔밥처럼 야채와 탄수화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를 하셨을 경우가 대부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칼국수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식전에 혈당이 정상이었다가 식후 한두 시간에 목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식사 4-5시간에는 다시 목표 범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럴 때는 이제 단백질이나 채소를 더 넣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샐러드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식전에는 정상 범위였을지라도 식사하고 4-5시간에는 식전보다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그 외에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또 견과류 같은 거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식전에 혈당이 괜찮더라도 식후 한두 시간에 혈당이 목표 범위보다 고혈당이 나오고 4-5시간 후에도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피자 같은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는 얇은 도신 피자 같은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 이렇게 드셨으면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식전에는 혈당이 괜찮더라도 식사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이 좀 떨어졌다가 4-5시간 후에는 다시 오르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고기 같은 이제 고지방 식사를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은 식사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같이 챙겨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혈당인데요. 제가 저녁 7시에 치킨이랑 김밥을 같이 먹었더니 혈당이 거의 180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두 시간 후에 정상 범위로 들어왔지만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까지 고혈당이 계속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지방 식사를 하시게 되면 새벽 동안에 이제 새벽 동안 고혈당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지방 식사는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식을 할 때는 어떤 메뉴가 좋을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임신성 당뇨 카페 게시판에다가 수치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다른 산모분들께서 불족발이나 곱창, 햄버거, 라면, 치즈케이크 이런 거를 드시고 자기는 혈당 수치가 괜찮더라라고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같은 메뉴더라도 양념이나 당류, 야채 양 추가 토핑 같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식사 일기를 통해 작성하시면서 혈당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외식할 때는 어떤 메뉴를 먹는 게 좋을까 말씀드리면 이제 생선구이, 보쌈 이런 정식처럼 밥과 야채, 단백질 다 챙겨져 있는 이런 한상 차림이나 아니면 샤브샤브 포케 비빔밥 이런 것이 좋겠고요. 면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단백질이랑 야채가 충분히 섞여 있는 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계속 저희가 운동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제 요통이나
골반 압박감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임신 중 운동 순서로는 이제 매끼 식후 30분에 30분 동안 운동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산모분들께서 식후 1시간에 혈당을 측정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밥 먹기 시작해서 밥 숟가락 놓고 한 30분 식사하시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셔서 30분 운동하시고 식후 1시간 혈당 측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운동하실 때는 준비 운동 하시고 이제 본 운동 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스트레칭 해서 운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이제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춰주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이점이 있고 되도록이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일주일에 3일에서 7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매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로는 이제 약간 힘들고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이제 근력 운동은 근력이 향상되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증진돼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령이나 고무 밴드 같은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최소 2번 하라고 설명드리고 이제 연속적이지 않게 하루 운동했으면 하루는 근력 운동 쉬시고 다음날 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근막의 신축성을 향상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운동이고요. 앉아서 하시는 스트레칭이나 짐볼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3번 아니면 운동하시기 전후로 항상 꼭 챙겨서 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운동이 어떤 게 있냐 말씀드리면 저는 인터벌 워킹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제 3분 처음에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빠르게 걷고 또 보통 걷기로 천천히 걷고 이제 또 빠르게 걷고 요거를 반복하시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고 이제 혈압을 감소할 수 있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민감성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운동하시기 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운동은 10분 간격으로 2-3번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중간중간에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나서 30분 정도 휴식 취하시면서 자궁 수축이나 태아의 움직임 느껴보시고 만약에 자궁 수축 지속되신다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여름에 습하거나 더운 날은 야외 운동 하시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관절이나 인대가 점차 느슨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제 3회 이상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나 조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니면 쌍둥이를 임신하신 경우, 임신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 태아의 발육 지연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궁 수축이 있을 때, 허리나 골반 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 어지러울 때, 숨이 찰 때, 가슴이 두근거릴 때, 질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이제 의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고요.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많이 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와, 미모가 상당하시네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는 비싼 게 좋은가요? 이런 게 왔어요. 응?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일수가 이제 기계마다 일수가 다르고 다 가격이 다른데 일단 임산부
그 산모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이 기계가 임산부에게 적용이 되는 기기인지 적용이 안 되는 기기도 있어서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리브레가 좋다 이런 게 아닌가요? 리브레 좋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한 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혈당 측정기 이렇게 달잖아요. 네. 거기에 테이프나 압박붕대로 꽉꽉 묶고 그래서 탈착 방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왔어요. 일단은 연속 혈당 측정기 특히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구멍은 되도록이면 막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샤워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통풍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막지 않는 게 좋고 가장자리로 해서 테이프 같은 것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막 압박붕대로 막 감아놓으면 어때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붙여봤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잡아 떨어지지는- 뛰어도 잘 안 떨어져요 네, 네. 이거.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왔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 하기 전에 건식 사우나 10분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자체가 열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온탕도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식 사우나라는 게 열로 그렇죠. 뜨거운데요. 하시는- 네, 뜨거운데. 뜨거운 예, 곳이기 예.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기 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또 재밌는 게 여기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아시는 얘기인데 식후 1시간이 120 이하로 나오면 식후 2시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네, 혈당이 일단은 점점 떨어지는 혈당이 식후 1시간 때 가장 높았다가 식후 2시간을 갈수록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 1시간 이미 120 이하면은 식후 2시간을 따로 뭘 드시지 않는 이상 안 해도 괜찮지 된다. 않을까요? 예. 그다음에 궁금하시- 자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하실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네, 감사합니다. 저 홍 교수님 다시 나오세요. 그 마이크 바꿔서 다시고 홍 교수님한테 질문이 많아요. 고 교수님은 안 하세요? 고 교수님은 안 하셔도 돼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선 그 임신 7주 차에 이제 당뇨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입원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입원을 해서 당뇨식으로 먹고 인슐린을 맞았는데 맞아도 지금 공복 혈당이 150이고 식후 2시간이 270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인슐린을 맞는데도 왜 금방 정상으로 안 돌아오네요?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인슐린 맞는다고 해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어떤 기간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용량을 아마 지금 조정을 하는 중일 것일 것 같은데 용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은 임신 7주 차에 임신성 당뇨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임신 7주 차면 사실 임신 중반이 아니죠. 임신 초기에 당뇨병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임신 당뇨병이라기보다는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상태로 생각이 되고 원래 혈당이 높을 때일수록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고 혈당이 정상 범주로 돌아오면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좀 높여 나가면서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인슐린 요구량이 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슐린을 높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랍니다. 잘 될 거라고 하네요. 또 하나는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 값이 지연돼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려면 5분에서 10분 뒤에 재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세요. 맞나요? 근데 이제 뭐 한 15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초 혈관의 어떤 혈당과 세포 사이사이의 그 세포 외액에서 측정하는 혈당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추세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중이고 만약에 현재 혈당이 138이다 그러면 굳이 140까지
넘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추세 그래프로서 생각을 하셔야지 딱 정확한 그 지점의 얼마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내가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혈당이 나오는가를 파악하시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은 조금 잘못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계속 측정돼서 나오는데 뭘 또 10분 뒤에 재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근데 요 분은 조금 이 수치가 좀 없어요. 20대 여자분인데 인슐린 수치가 1.45, 그다음에 비타민 D 수치가 12.2가 나왔는데 저는 과체중도 아니고 커피는 좋아하지만 다른 군것질도 안 하고 다낭성 난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혹시 당뇨병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슐린 수치라는 것은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의 수치인지 공복 상태에서의 수치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만 딱 가지고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수치는 지금으로선 당화 혈색소를 병원 가서 측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비타민 D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의 어떤 직접적인 지표는 아닌데 물론 비타민 D를 조금 적정한 농도로 높이면은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코로나19 생존율도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비타민 D는 여성으로서 30 정도로 맞춰놓는 것이 나중에 우리 중년으로 넘어갔을 때의 건강까지 생각하면 높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비타민 D를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결국 당 조절이 얼마나 안 될 소인이 있느냐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인슐린 수치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슐린이 아니라잖아요. 당화혈색소를 재보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식전 혈당이 95에서 105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은 안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걱정이 뭐냐? 식전 혈당이 높은 게 위험한가요? 식후 혈당 높은 게 위험한가요? 이게 당뇨병이라는 것이 발병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거의 뭐 9가지, 10가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식후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췌장의 인슐린 예비능이 좀 떨어진다. 그 췌장 기능이 좀 약해질 때 식후 혈당 장애가 보통 먼저 발생을 하고 식전 혈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비만하다든지 체지방이 많다든지 어떤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공복 혈당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원인을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식전 혈당만 중요하다, 식후 혈당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식후 혈당이 잘 조절이 된다면 식전 혈당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운동하고 적정한 식사 습관을 길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셨어요. 친구 만나서 밥 먹다 보면 카페에서 2시간도 금방 지나가는데 언제 혈당 재냐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먹는 도중에 식후 혈당 재도 되나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이분 식사 오래 하시네. 네. 임신 당뇨가 있다면 식사 도중에 측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다는 건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사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혈당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식사 도중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내가 혈당이 지금 경계치까지 올라왔네. 그럼 잠시 식사를 조금 멈추고 좀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리브레가 좋은 겁니까? 좋죠. 네. 자, 오늘 강의 또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